반갑습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PED가 쓴 설사병, 곤정리, 회장염, 히알라레스, 흉막폐렴,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위가 돼지한테 최대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돼지는 더위가 엄청 싫다. 이런 얘기로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돼지가 더위에 약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른 가축보다 더위에 훨씬 민감한데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 사람들은 그냥 땀을 잘 내지 않습니까? 돼지는 피부를 통해서 땀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차하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폐의 용량도 체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팅이라는 거 아시죠? 팬팅이라는 게 이제 헐떡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헐떡거려 가지고 입을 벌리고 헐떡거려서 이 뜨거운 숨을 뱉어내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헐떡거려서 뱉어내도 받아주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열 발산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돼지는 이렇게 몰려서 지내는 습성이 있고 또 대부분의 농장이 그냥 과밀 사육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 돼지를 많이 넣기 때문에 돼지가 더위에 약할 수밖에 없다. 비육돈이나 번식돈처럼 큰 돼지는 더위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 돼지는 더위가 죽기보다 싫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시고 시원하게 해주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더위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신체 면역세포의 70%가 장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상피세포의 틈새가 벌어진다. 이건 사람도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해부적으로 생리적으로 거의 유사한데요. 이 장상피세포의 틈새가 벌어지면 장방어막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장내에 들어있던 온갖 세균, 바이러스, 독소 이런 것들이 혈관을 타고 몸으로 침입해 들어온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전신 조직에 염증 손상이 일어난다. 그럼 그거를 막아내기 바빠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더위를 받으면 전염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 전염병이 많은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불편하시긴 하겠지만요. 안락 온도대, 컴포터블하다고 돼 있는 저 안락 온도대에 돼지가 놓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 안락 온도대의 윗선이 ECT로 되어 있는데요. ECT를 넘어서면 돼지가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운 정도를 넘어서 오버히티드 됐다, 과열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ECT하고 UCT 사이가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UCT를 넘은 것을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열되면 돼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러분들 돼지가 더위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숨 쉬는 걸로 보고 알 수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 샵 해놓고 50으로 되어 있는데 1분에 숨을 50번 이상 쉬면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가 덥다는 표시의 대표적인 것이 숨을 쉬는 횟수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본래 군집성에서 모여서 자는데 떨어져 잔다. 그 다음에 땅바닥에 전실을 막 갖다 비벼대는 거죠. 그죠? 열을 발산시키려고요. 그 다음에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뭉갠다. 이렇게. 그래서 돼지가 지저분해지죠. 그죠? 돼지가 본래 청결한 동물인데 돼지가 지저분해지고 헐떡거리면 돼지가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돼지를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위를 탔느냐 안 탔느냐는 호흡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밑에 돼지가 녹색이죠. 편할 때는 1분에 20, 30번 숨을 쉰다.
이럴 때는 정상 행동을 하게 되는데 2단계를 지나서 숨을 50번 이상 쉰다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요. 바닥에 그냥 넓게 그 대자로 퍼져 있고요.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죠? 똥물에 뒹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돼지가 덜 먹고 덜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숨을 1분에 막 180번 이상 쉰다 이러면 돼지들이 체온이 올라가고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남더라도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분만사에 있는 모던들 한번 보시면은요. 돈산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 25도. 온도가 25도 정도 되면 숨을 쉬는 횟수가 50번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60번 숨을 쉴 때부터 그 돼지가 사료를 안 먹고 막 남기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0번 정도 숨을 쉴 때 그걸 알아차리고 숨을 덜 쉬도록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돼지의 체온을 한번 보면은요. 정상 체온은 큰 돼지 같은 경우는 37.8도 정도 됩니다. 어린 새끼 돼지, 분만한 신생자도는 39.5도입니다. 어렸을 때 39.5도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큰 돼지들은 웅돈이라든지 이런 노산돈들 같은 경우는 37.8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성돈, 큰 돼지 같은 경우에는 18도에서 20도씨가 제일 먹고 살기가 좋은 온도인데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온도가 25도를 넘어서 30도 넘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습도까지 막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돼지한테는 아주 어려운 것이, 살기 어려운 것이 여름이다.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비육돈들도 25도까지는 사료들을 잘 먹고 잘 큽니다. 그렇지만 25도를 넘어서 26도를 넘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온도가 26도인데 습도마저도 60%를 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온도 피해가, 온도 스트레스가 아주 가속된다. 이렇게. 온도가 좀 높더라도 습이 좀 낮으면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데 호흡수가 좀 낮은데 그래서 우리가 온도 곱하기 습도를 공기 열량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도 곱하기 습도를 했을 때 1500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온도 곱하기 습도 이렇게 60%에 26도가 되면 1560 이렇게 되죠. 그럼 돼지가 그때부터는 사료를 안 먹고 헐떡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신부 체온은 38도고요. 신부 체온이 43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급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인플루엔자나 단독이나 살모넬라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체온이 42도 정도까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42도까지 올라가면 돼지는 매우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고온 온도가 올라가면 물 먹는 게 늘어나고 호흡수가 가빠지고 헐떡거리는 게 늘어난다. 돼지가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하면 숨쉬기 어렵다. 뭐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죠? 열 발산 효율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34도인 경우 되게 고온이죠? 여름에 그냥 그 아주 높을 때 이런 현상이 있는데 34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습이 40%이면 증발열로 열 발산이 8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온도는 똑같은데 습이 10%밖에 안 올라갔는데 열 발산 효율이 50%로 떨어집니다. 열 발산이 덜 되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간다. 돼지한테는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28도씨 50% 습도 이상일 때부터 체온이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돼서 일당 정체가 적게는 300g, 많게는 1kg까지 덜 큰다.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나서 여러분 농장에서 출하일령이 2주, 3주, 심지어 한 달 이상 늘어진다. 그러면은 돼지한테 많은 더위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농장 사장님이나 농장 직원들은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냉장고 열고 시원한 물 먹고 말이죠. 근데 돼지가 죽겠다고 헐떡거리는데도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면 돼지한테 보복당하기 쉽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여름에도 고온이지만 건조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름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공기 열량 지수가 높아져서 돼지들이 더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여기 실험 결과가 있네요. 돈사 온도가 35도. 그렇지만 돈사 습도를 낮게 했어요. 35도의 저습 환경으로 24시간 노출시켰을 때 저 때만 해도 혈중에 피 속에 말이죠. 균의 시체, 내독소량이 늘어났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도에서 저습도, 공기열량 계수로 따지면 아주 낮지 않습니까? 저 낮은 환경에 노출돼도 피 속에 나쁜 독소가 늘어났다. 피 속에 나쁜 독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롤락틴, 젖을 내는 프롤락틴의 농도가 떨어지니까 모돈이 젖이 안 나오게 됩니다. 유량이 줄어드는 거죠. 젖이 줄어들면 당연히 새끼들 정체가 나빠서 이유 체중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모돈들 분만사에서 더우니까 사료 안 먹고 젖이 줄으니까 이유 체중이 낮아지는 거 여러분들 너무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돈들 시원하게 하는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번식돈이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발정 지연이 일어나고요. 후보돈에서 발정이 약해지고 발정 기간이 짧아지고요. 발정 주기가 불규칙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임신 초기에 뱃속에서 배아가 죽고요. 말기에 사산이 늘어나고요. 유산이 늘어날 수 있고요. 분만사에서 수유모돈이 사료를 섭취량이 나쁘기 때문에 몸매가 망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유시키고 나서 바디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발정이 늘어지고 하는 문제들이 다 연계돼서 모든 도태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죠? 예. 돈사의 온도가 높으면 사료 섭취량, 유량, 체중이 다 감소된다. 돈사의 온도가 20도 정도로 적절하면 사료 섭취량, 유량, 체중이 늘어난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실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속썩이, 지금 3분기, Q3라고 되어 있는 3분기에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을 지날 때 번식돈의 공밥 먹는 날수, 비생산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육돈들이 잘 안 먹고 잘 안 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당하면 슬기로운 양돈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예. 더위가 양돈 생산성의 최대 걸림돌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번식 성적, PSY로 대표되는 모돈당 연간 이유두수, 22두수 못 넘는 농장 많죠? 더위 대책이 안 된 농장입니다. 여름 지나면서 출하일량이 191량 이상 되는 농장, 더위 대책이 안 된 농장이다. 이걸 꼭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더위 기간이 길다.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더위 기간이다. 6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혹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름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온습도가 높은 농장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더 큰 문제가 심한 농장인데 이런 농장들은 대개 전염병이 많은 농장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더위 대책 없이 양돈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 기준을 1분에 숨을 50번 이상 쉬면 그렇다. 이렇게 꼭 여러분 이 돼지를 보고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돼지가 더위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 대책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